저는 사이보그지만 괜찮아라는 제목을 딱 듣고 정말 CG가 많은 영화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굉장히. 근데 굉장히 많았어요, 정말로. 미래의 뭐 어떤 정상인들 얘기, 과거의 어떤 정상인들 얘기가 아니고 그냥 현재, 지금 현재 비정상적인 연인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 사이보그라는 의미가 그렇게 미래적이고 뭐 되게 과학적이고 그다음에 뭐 어떤 SF적인 그런 느낌은 절대 아니었어요. 그래서 CG 자체도 컨셉을 저희가 잡고 갔던 것 중에 하나 제일 큰 게 엄청나게 과학이 진보된 사이보그들의 모습이 아니고 되게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그 기계적인 사이보그를 이제 생각하고 컨셉을 잡고 진행을 했고, 그래서 손 끝에서 나가는 총, 그다음에 열리는 턱, 뭐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둔탁해요. 디자인이 이렇게 굉장히 세련돼서 막 미래적인 막 그 광택이 막 기름기가 흐르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기름칠을 많이 해야지 작동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의 그런 비주얼로 저희는 컨셉을 잡고 진행을 했죠. 총격신에서 이제 뭐 가장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턱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아랫입술부터 아래턱 부분을 다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저희가 접지가 되면 그걸 분리해내는데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음영이 생기기 때문에 많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임수정 양한테 어느 정도 입을 좀 벌려달라라고 하고 불필요하게 근육이 움직이는 것만 저희가 좀 방지를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촬영을 했죠. 전자화된 로봇이라기보다 좀 기계화된 로봇. 총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뭐 레이저 총 같은 경우에는 뭐 버튼을 눌러서 발사가 된다거나 뭐 이렇지만 방아쇠를 당김으로 인해서 뭐 화약이 터져서 발사되고 굉장히 그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턱도 열리는 것 자체도 굉장히 아주 부드럽게 열리는 게 둔탁하게 탁탁탁 열리게끔 작업을 했고, 그다음 그 안에서 보여지는 탄피도 어릴 때 보면은 그 따발총이라고 그러죠. 따발총에 보면 위에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어서 총을 쏘면 탄피들이 탁탁탁 튀어나가는 그 디자인인데 그걸 이렇게 세로로 연군 입에다가 저희가 이제 삽입을 시켜서 만들었었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탄피가 쏟아지게 그렇게 작업을 했었죠. 그 턱이 열리고 그다음에 손가락에서 총이 나가는, 이게 솔직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힘든 작업이에요. 얼굴의 움직임과 그다음에 손의 그 움직임, 그다음에 진동에 대한 전체적인, 그다음에 총을 쏘므로 인해서 나오는 뭐 탄피들, 그다음에 뭐 화염들, 그다음에 거기에 이거 이물질들, 뭐 손에 대한 움직임들 각자 손가락별로 트래킹에 대한, 그다음에 턱의 움직임, 얼굴의 움직임에 대한 트래킹. 그래서 그러니까 작업이 들어가 이제 한 달 전에 거의 그 트래킹 관련 소프트웨어를 뭐 회사 친구들이 다 마스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작업에 착수를 했죠. 총알, 그다음에 탄피,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많은 소스들을 저희가 이제 서치를 해서 준비를 하고, 전쟁물 관련 그런 영화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 총이 나갔을 때 뭐 반동은 어떻고 나갔을 때 그 화염은 어떻게 보이고 피탄은 어떻게 튀고에 대한 것들, 그런 정보를 많이 입수를 했죠. 그 음식물 물을 먹고 이제 안이 엑스레이처럼 바뀌면서 보여지는 장면. 근데 정말 여기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정말 디테일하게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정말 엑스레이 같이 보여줄 것인가. 그래서 타협안을 찾은 게 엑스레이 느낌인데 좀 골드빛으로 해서 기름기가 있는 엑스레이 느낌이었어요. 제가 컨셉을 잡았던 건. 그래서 조금 브라운 계통 골드빛으로 갔고, 작동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이게 이제 앞에 타이틀과 연결이 되는데 라이스 메가트론을 장착한 것들이 안에서 이제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작업량이 많았죠. 그다음에 이제 일순 얼굴은 분명히 어떻게든 정상적이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랩 같은 거로 할까 생각을 했는데 랩이 좀 현장에서 좀 지원이 안 돼서, 그다음에 좀 촬영적으로 좀 문제도 있고 조명의 반사나, 그래서 그 식당에 있는 유리를 띄워와서 대놓고 이렇게 찍었던. 그래서 좀 평면적으로 눌려지긴 하지만 내가 누군가 여자 가슴에 안겼을 때 내 얼굴의 모습 나는 안 보이지만 기분 좋은 표정,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이그러진 상태에서 보여지면 재밌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서 이렇게 촬영을 했었죠. 그게 이제 감독님께서 의도적으로 나중에 무지개를 보여주기 위해서 빨주노초 파남보를 설정하신 건지 그거에 대한 건 뭐 여쭤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계속 그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갯빛이 등장하게 되고, 발가락은 5개인데 근데 무지개 색은 7개인데 어떻게 하면 좋나요?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 뭐 엄지발가락에 2개가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단색으로 아래 조명을 해서 단색이 올라오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색깔들별로 그 각자의 발가락에 있는 그 단색들을 무지개 색깔로 변형을 해준 거죠. 와이어를 장치를 해서 점프를 해서 계단을 한 조라고 그래야 되나? 그걸 올라가잖아요. 근데 와이어를 장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위에 또 계단이 있기 때문에 천정이 뚫려 있는 곳에서 편한 블루매트 배경으로 해서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그 계단은 정종 기사님이 사시던 집 계단인가 그랬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촬영을 따로 해서 합성을 했죠. 처음 초기 컨셉은 그랬어요. 왕급단에 의해서 공중부양을 하고 그거를 알게 돼서 그냥 침대가 뜨고 날아가는 건데 그냥 와이어로 침대만 이렇게 띄워서 날리면 되는 거였는데 뭔가 거기 좀 힘을 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 움직임이나 반동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만들어주고, 올드보이 때 저희가 개미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금자씨 때 모기를 만들었고, 그래서 사이보그 때도 곤충을 만들고 싶었어요. 뭔가 이렇게 들고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감독님? 곤충이든 뭐든. 그래서 감독님이 그러면 무당벌레로 하자. 씬마다 무당벌레들이 이렇게 배치가 됐죠.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 일이 더 커진, 굉장히 침대 옆에 무당벌레가 누워 있고 손끝에 무당벌레가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다 전반적으로 무당벌레가 포진을 했죠. 그래서 저는 그 무당벌레가 그래서 굉장히 애착이 많이 가요. 트랙 아웃을 한 이유는 그 연구원 자체가 스케일이 줄어야지 무당벌레 크기가 돼서, 그러니까 트랙 줌에 대한 느낌이거든요. 카메라가 빠지고 배경들은 변화가 없고 그 피사체가 변화가 생기는 그 트랙 줌을 조금 뒤집어서 생각해서 작업을 한 건데, 카메라가 멀어지는 걸 이용해서 침대가 작아지게 만들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거대한 무당벌레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걸 저희가 디지털로 줄였을 때는 좀 밀도감이나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어색해져요. 그래서 카메라가 빠져나오는 속도, 그 멀어지는 걸 이용해서 무당벌레가 그 침대가 작아지게 만들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거대한 무당벌레가 등장을 하는 거죠. 일순 같은 경우에 이제 그린 매트, 일단 단색의 매트에서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크게 찍어놓고 스케일을 줄이고 그런 것들은 두 피사체의 밀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1순위 예를 들어서 뭐 1m까지 준다라고 하면 뭐 촬영 거리가 1m였으면 그거와 이제 계산을 해서 2m 뭐 이렇게 그 2배가 되는 거라서 촬영을 했을 땐 2배가 잡고 뭐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작아진 스케일 비례에 맞게 거리를 멀리 두고 촬영을 한 그 매트 소스를 합성을 한 거죠. 또 1순위 작아졌기 때문에 거대해진 그런 인물을 보고 연기를 해야 되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스케일을 다 계산을 해서 그 각도를 잡아서 그 위치에 모니터를 놔주고 그 배우의 연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사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식으로 작업이 진행됐어요. 총에 맞고 죽어있는 시체들 사이에 뛰어다니는 것도 마찬가지 프로세스로 촬영이 됐죠.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옥상에서 그냥 하나 소스는 찍고 더 작아진 일수 찍혀서 멀리 갔었어야 됐기 때문에 거기 그 물탱크 탑까지 올라가서 막 이렇게 촬영을 했었죠. 찍을 수 있는데 CG로 하는 거는 뭐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실사로 가능한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실사로 가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제 뭐 제작비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스케줄에 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결국 저희 팀이 하게 됐는데, 그 공간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앞에 한 컷 정도, 뭐 뒤에 한 컷 정도 생각하고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좀 많아졌죠. 좀 아쉬웠던 거는 일단 초반에 등장하는 스위스풍 언덕은 굉장히 이쁘게 잘 들어갔어요. 날씨 조건도 좋았고, 근데 이제 뒤쪽에 이제 할머니를 만나고 이때는 날씨가 굉장히 너무 안 좋았어요. 실제로는 그 흐린 날, 그렇게 뿌연 날은 아무리 합성을 잘 해도 뿌옇게 보이고 잘 안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스위스풍 작업했으니까 보여줘야 돼 해서 날씨와 맞지 않게 막 또렷하게 넣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안 넣을 수도 없고 저희는 잘 안 보이게 합성을 한 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지만,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아, 이렇게 잘 안 보이게 넣는 것도 어렵구나라는 걸 좀 느낀 그런 장면 중에 하나였죠. 후반 작업 같은 경우 이제 필름은 뭐 이제 프로포처라고 해서 필름 전체 사이즈를 다 촬영을 해서 저희가 뭐 어느 정도 트리밍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소스와 소스 합성을 할 때도 어느 정도 위치 조정이나 뭐 트리밍, 뭐 사이즈 조정이라든가 뭐 할 수가 있는데 바이퍼는 이제 1920, 1080 절대 사이즈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소스도 정확히 맞아야 된다라는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그거 조금만 웃기면 되는데. 뭐 어느 하나를 스케일을 키워서 맞춘다거나 뭐 줄여서 맞춘다거나 했을 때는 분명히 데이터에 손실이 있기 때문에 절대 사이즈 두 개를 정확히 맞춰야 된다라는 그런 스트레스가 조금 있었죠. 지금 현존에 있는 지금 개발되고 있는 카메라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가장 진보된 디지털 카메라 영화에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써서 뭐 촬영을 하고 작업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게 뭐 엄청난 저한테는 메리트였고 그다음에 시도였고 그다음에 경험이었어요. 디지털은 아무래도 좀 그 심도라든가 뭐 개조 이런 것들이 필름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100%를 완성을 하지는 못하지만 가능성을 좀 느끼게 해줬던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이번 영화는. 그래서 배운 것도 많고 네, 그랬습니다.